여러분 안녕하세요. 기간조입니다. 모의고사 6회 시작할게요.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좋아요 눌러주세요.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채 응급실로 온 환자가 구토 시에는 기도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눕힌다. 의식이 없잖아요. 명료하지 않잖아요. 그랬을 땐 고개를 옆으로 눕힙니다. 산욕 기간에 분만 3주, 정상 오로에서는 생리혈과 같은 냄새가 나며 10일부터 3주까지는 어떤 오로가 나오냐 이런 거 물어봤어요. 여러분 1일부터 3일 빨간색 적색 나오죠? 그리고 10일까지 못 나와요? 갈색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3주까지 백색으로 나온다고 했었죠? 피가 나오다가 조금 더 피찌꺼기 나오다가 분비물 하얀색을 나온다. 그래서 3주까지는 백색으로가 나온다. 오로도 중요합니다. 조산아가 37주 이내 태어나면 조산아죠? 보육기에서 장시간 고농도의 산소를 과잉 공급받았을 때 실명이 나타난다. 산소를 너무 고농도로 받으면 실명이 나타난다. 이거 뭐라 그래요? 수정체 후부에 섬유 증식증이 생긴다. 장시간 고농도입니다. 고농도의 산소를 공급받았을 때 실명이 나타나는 거, 수정체 후부에 섬유 증식증이 생긴다는 거. 그럼 이 산소 농도는 몇 퍼센트로 해야 돼요? 30에서 40%로 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교재에서 보육기라고 말하는 게 알고 있는 인큐베이터입니다. 미수가 망막증, 고농도의 산소를 장기간 흡입한 신생아가 수정체 후부 섬유 증식증, 실명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기본적인 산소 농도는 여러분 2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40% 이상의 산소는 피해야 돼요.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뭐 이거 30에서 50%로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교과서대로 하자고요. 30-40% 이상의 산소는 피한다 그랬어요. 기본 산소 농도가 21%라는 거는 그냥 상식입니다. 동상에 걸렸어. 제공할 간호는요? 부종이 오지 않도록 다리를 올릴까요? 내릴까요? 다리를 상승시킵니다. 동상 부위 항상 상승시킨다는 거. 만약에 팔에서 피가 납니다. 그러면 심장보다 팔을 아래로 놓을까요? 위로 놓을까요? 위로 놓는 거예요. 요양보호사에서는 요거 그림을 구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항상 심장보다는 그 상처 부위, 피나는 부위를 위로 한다는 거, 위로. 동상도 마찬가지로 위로 상승시킵니다. 동상이란 체온을 유지하려고 말단 부위에 손상이 발생되는 것이다. 너무 차가워지니까 이 체온 유지하려고 애쓰다가 손상된대요. 동상에 걸렸을 때 제공할 간호는 다리가 손상됐어. 하재가 손상됐어. 걸으면 안 돼요. 들것에 실른다. 궤양이 있다면 파상품 접종을 한다. 조이는 옷은 풀어주고 필요시에는 CPR을 한다. 젖은 부위는 위로 올린다. 마사지는 하지 않습니다. 압력 주지 않아요. 전체적인 보온을 해야 돼요. 전체 보온. 전체적인 보온, 담요 같은 거요. 부분 보온, 핫팩 이런 거 되면 화상의 위험이 있다는 거. 화상 입었어. 그러면 간호조무사가 어떤 걸 위반한 거죠? 태만한 거죠? 주의 의무를 태만했다. 유아 발달 과정에서 이 성장과 발달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동 간호. 전체적인 면에서부터 부분적인 면으로 발달한다. 일단 두미 법칙. 머리가 발달하고 다리로 발달해요. 근원 법칙, 중심부터 말초로 갑니다. 일단 팔 전체가 발달되고 그 다음에 손가락이 되는 거예요. 큰 데에서 작은 데로 된다는 거. 근육도 큰 근육에서 작은 근육으로 발달하고요. 전체적인 활동에서 부분적인 활동으로, 또 일반적인 운동에서 특수 운동으로 신체의 각 부분은 각기 다른 속도로 성장합니다. 다른 속도. 신체의 각 부분은 같은 속도 이러면 또 깜짝 같죠? 다른 속도로 성장한다는 거. 전체적인 면에서 부분적인 면으로 발달한다. 머리에서 다리로, 중심에서 말초로, 전체적인 활동에서 부분적인 활동으로, 큰 근육에서 작은 근육, 일반적인 운동에서 특수 운동, 각 부분은 각각 다른 속도로 성장한다. 임신 중독증 예측할 수 있는 증상은요? 고혈압, 단백뇨, 전신 부종입니다. 고혈압이 생겨. 그러면 임신성 고혈압, 거의 임신 중독증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단백뇨. 소변에서 단백뇨가 나오면 임신 중독증을 예측할 수 있다. 전신 부종일 때 임신 중독증일 수 있다. 인부의 산전 진찰 시 매번 반드시 시행해야 되는 거 혈압 재죠, 소변 재죠, 몸무게 잽니다. 혈, 체, 소. 혈압, 체중, 소변을 재요. 약품 관리 시 냉장 보관해야 되는 약품이 따로 있죠. 냉장 보관은 4도씨 이하예요. 인슐린. 당뇨 환자 인슐린 1형 당뇨 주사 맞죠? 그다음에 헤파린, 혈청,
냉장 보관합니다. 혈청, 예방 백신. 우리 예방 백신 냉장고에 보관해야 돼요. BCG, 결핵주사죠. PPD 테스트. 인슐린, 헤파린, 알부민, 혈액 응고인자 다 4도씨 이하로. 또 간장 추출물까지 냉장 보관을 해요. 혈청, 예방 백신, 인슐린, 헤파린, 알부민, 혈액 응고인자, 간장 추출물. 여러분, 혈청하고 혈액 응고인자, 뭔가 피에 관련된 거, 그리고 백신, 그리고 인슐린 주사죠? 알부민도 주사잖아요. 이거 복수 찬 사람들 알부민 맞잖아요. 이런 것들이 냉장 보관된다는 거. 질염이 여성 노인에게 쉽게 이환되는 원인은 에스트로겐 분비 저하 때문이다. 에스트로겐이 분비 저하되면요, 질이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건조하기 때문에 질염이 생겨요. 노인은 에스트로겐이 떨어지죠. 그래서 골다공증이 오고 산성도도 떨어지고 질 건조증도 온다. 이 질 내가 산성이 있어야 웬만한 잡균들을 알아서 죽이는데 산성도가 떨어지니까 이 균을 못 죽여서 오히려 염증이 더 생긴다는 거. 질이 건조하면 염증이 생깁니다. 호흡기도 건조하면 염증 생겨요. 촉촉한 것이 좋은 것이다. 아프가 항목 5가지 있죠? 호흡맥, 컬러 반사, 근, 긴장도 이렇게 암기할게요. 여러분, 아프가 점수가 뭐예요? 태아가 태어났어요. 그랬을 때 1분에 한 번, 5분에 한 번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기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5가지 항목이 하나당 2점이라서 총 10점이 만점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10점 맞는 애기는 없대요. 왜? 태어나자마자 다 온몸이 핑크는 아니잖아요. 팔다리가 뭐 푸르등딩하다 그러면 또 1점이 깎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점수는 실질적으로는 9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한 항목당 2점이어서 10점이 만점이다 이거예요. 뭐를 재냐? 호흡, 맥박, 컬러, 반사, 근, 긴장도. 이거 어떤 종목을 재냐? 이것도 국가고시 나오잖아요. 그냥 저는 암기하기 편하게 호맥, 치매가 아니고 호맥이에요. 호흡과 맥박, 컬러, 색상이죠. 그다음에 반사, 어떤 반사? 잘 반응을 하는지. 잘 반응하면 2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애기 코 속에 카테터를 넣으면 재채기 하겠죠? 그러면 2점이라는 거. 또 근 긴장도는 뭐예요? 굴곡이 아주 잘 된다 하면은 2점이고 약간 구부린 상태다 그러면은 1점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컬러가요. 온몸 전체가 핑크면 2점이고요. 약간 푸르스름하다 1점이에요. 맥박은요. 100회 이상이면은 2점인데요. 80회다 그러면 1점이 되는 거예요. 호흡은 힘차게 온다 그러면 2점이고요. 호흡이 느리고 불규칙하다 그러면 1점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호맥, 컬러 반사, 근, 긴장도, 호흡, 맥박은 100회 이상이어야 2점이에요. 보통은 성인의 맥박이 몇인가요? 1분에 60에서 100회입니다. 근데 애기들은요? 따버리라고 했었죠. 120에 160 정도. 100이 넘는다고 하면은 2점이라는 거. 얼굴을 잘 찡그리고 잘 반응하고 재채기도 하고 하면은 반사가 잘 된다. 또 잘 구부려주고 잘 펴지고 굴곡된다 하면은 2점이라는 거. 힘차게 울고 숨도 잘 쉬고 하다면은 2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분에 한 번 재고 5분에 한 번 재서 점수를 매겨서 이 아이가 건강하다 이 평가를 한다는 게 바로 아프가 항목이라는 거. 노화에 따른 안과적인 변화는 눈은 시력이 저하되고 눈은 또 안구는 건조하다는 거. 수정체의 탄력이 떨어지죠. 오래 썼으니까. 동공도 축소되고 시야도 축소됩니다. 분만 1기 간호시 파막 전에는 진통 촉진을 위해서 실내를 걷게 하는 것이 좋다. 걷는 것이 좋다. 분만 1기, 2기, 3기, 4기 또 우리 알고 넘어가야겠죠? 여러분 개아반회 기억하시죠? 개아만회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개아반회예요. 여러분이 초성을 암기는 하시긴 하셨는데 하나씩 꼭 틀리시더라고요. 남리동의 메두사야 보지마라 아니에요. 보디마라예요. 디프테리아예요. 개아만회 아니고요. 개아반회예요. 제가 댓글 보고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꼭 하나씩 틀리시더라고요. 개국이죠. 문이 열리는 거예요. 자국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10cm는 아니야. 5cm, 3cm 이런 게 다 1기, 분만 1기 개국이라는 거예요. 이때는 태아의 심장 소리를 청취한다는 거 어디서? 자궁의 수축과 수축 사이에서 태아의 등 부분에서 측정을 한다. 당연히 태아의 등 부분이라고 해도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으니까 이 위에서 측정하는 거예요. 분만 1기는요. 엄마 회음부를 상모합니다. 그리고 복압을 금지한다. 회음부, 상모를 왜 합니까? 왜 회음부 쪽에 털을 깎아요?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복압을 금지합니다. 분만 1기 막 무조건 힘주는 거 아니에요. 분만 2기
개아 반회, 태아 만출기. 일단 문이 열리면서 아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때 힘을 주는 거예요. 복압을 높인다. 자궁 경관이 10cm 완전히 개대됐을 때 힘을 줍니다. 그러면 태아 만출기, 태아가 만출하는 거예요. 초산부와 경산부는요, 다릅니다. 경산부는 한 번 낳았던 사람이 있잖아요. 한 6에서 8cm만 개대되면은 분만실로 옮겨요. 갑자기 확 열리니까요. 초산부는요, 자궁 경관이 완전히 개대되었을 때 분만실로 옮깁니다. 개대 다 안 되는데 분만실 가면 거기서 몇 시간 있다가 열리면은 의료진들이 힘드니까요. 아두가 뭐예요? 태아의 머리. 아두가 나올 때까지만 복압을 준다. 그리고 태아의 머리가 나왔을 때는 복압을 금지한다. 왜? 아기가 머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목에 탯줄이 감겨 있을 수 있어요. 일단 힘주는 걸 금지하고요. 이거 뭐 제대가 묶여 있으면 이거 다 풀러내고요. 천천히 내보내는 거예요. 이 상태로 계속 힘줘 하면은 아기 질식해서 죽습니다. 자궁 경관이 완전히 개대한 다음부터 태아 만출까지는 분만 2기에 해당된다. 자궁 경관이 10cm는 열려야 된다는 거. 이때 힘을 줘야 된다. 이게 바로 복압이에요. 애기 머리가 나왔을 때 일단 잠깐 스탑하는 거예요. 배림과 발로가 분만 2기에 나오잖아요. 배림 뭐예요? appearing, 나타났다가 보이기 시작하다 이런 뜻이에요. 나타났다가 들어갔다, 나타났다 들어갔다 하는데요. 자궁이 수축하면 태아 머리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합니다. 이게 바로 배림이에요. 또 발로, 애기 머리가 크라우닝 껴있어요. 여기 이렇게 껴있어요. 그랬을 때 태아 머리가 지속적으로 보이는 영상. 이제 그 회음부 쪽에 태아 머리가 여기 보이는 거, 계속 껴있는 거, 이게 바로 발로 크라우닝입니다. 보통 크라운이 왕관 이런 뜻 아니에요. 그래서 애기 머리가 여기 껴있다. 이때는 힘주는 것을 멈추고 회음절개수를 준비를 해야 돼요. 회음절개수라는 목적은요, 회음의 열상 방지, 이 질이죠. 열상을 방지해서 그냥 한 방향으로 쭉 째주면 꼬매기도 편하고 소독도 편하다는 거, 그리고 분만 시간도 단축할 수 있어요. 산모가 오히려 덜 고생합니다. 회음 절개를 하면요. 분만 3기, 애기 나왔어. 이제 태반 끄집어내야겠죠? 태반의 결손 유무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태반의 결손 유무를 왜 확인해? 태반이 이렇게 빈대떡처럼 생겼어요. 500g 정도 되지 않나요? 근데 조각이 이만큼 없어. 이게 뱃속에 있을 거 아닙니까? 뱃속에 있으면 썩어요. 그러면 또 산후 감염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태반, 결손 조직을 찾아서 찌꺼기를 다 빼낸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산모, 열상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요. 바이탈 잽니다. 출혈 많이 날 거 아니에요. 질식 분만했으면 다리 들어 올려줘야겠죠. 트렌-델렌버그 포지션, 마사지, 자궁 저부 마사지도 하고요. 냉찜질도 해줍니다. 분만 사기 회복기. 출혈이 이제 중지되고 회복되는 기간입니다. 회음부도 보고 아기도 괜찮은지 관찰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분만 2기 3기죠. 분만 2기 개아, 태아가 나오고 분만 3기 태반, 태반이 나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복압, 힘줘 하는 거는 2기죠. 신장의 기능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신장이 혈액을 생성해요. 혈액 생성은 어디서 해요? 골수에서 하잖아요. 신장의 기능, 소변을 형성합니다. 또 산염기 균형을 조절해요. 노폐물을 제거하고요. 레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를 해서 혈압을 조절한다. 요게 좀 중요합니다. 신장이요. 신장에서는 레닌을 분비해서 혈압 조절에 관여한다. 적혈구 생성인자를 생산한대요. 적혈구 생성인자를 생산해? 혈액 생성은 아닌데 그냥 적혈구에 어떤 인자를 만들어내는 게 신장의 기능이라는 거. 인과 칼슘을 조절한다. 비타민 D를 활성화하는 게 신장의 기능이다. 신장의 기능은요. 일단 소변을 형성한다. 산염기의 균형을 조절한다. 질소성 노폐물을 제거한다. 호르몬 레닌을 분비해서 혈압 조절에 관여한다. 혈압 조절에 관여하는 게 바로 신장이에요. 그럼 신장이 망가지면은 혈압을 조절을 못할 수도 있겠네요. 그쵸? 적혈구 생성인자를 생산한다. 틀린 것 같죠? 맞아요. 혈액 생성은 아니라는 거. 혈액 생성은 골수에서 한다는 거. 비타민 D를 활성화한다. 그냥 가볍게 알고 넘어가는데 신장에서는 레닌이라는 게 나와서 혈압을 조절해. 요거 하나 정도 기억할게요. 비뇨기 구조, 배설 과정이 뭐예요? 여러분 장관 기억하라고 했어요. 장, 신장, 관은 요관 이렇게 기억할게요. 그래서 장관을 기억해야 돼요. 신장, 요관, 그 다음에 방광 지나서 요도로 오줌이 나갑니다. 요거는 국시용이라고 말하기는 애매한데 상식적으로요. 네프론이 뭐죠?
신장의 기능적인 단위입니다. 네프론은 신소체와 세뇨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신소체가 같은 말로 말피기 소체이다. 그래서 신소체는요, 사구체와 보호만 주머니래요. 사구체와 보호만 주머니가 신소체고 이거에다가 세뇨관을 더한 게 네프론이다. 이런 거 그냥 여러분 패스하셔도 돼요. 신생아 분만 직후에는 기도 유지, 이물질 제거가 먼저이다. 항상 숨을 쉬어야 되죠. 그리고 입 안에 분비물, 이물질 제거합니다. 결핵 환자 물품 중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침구나 의류는요, 일광소독한다. 일광소독이 뭐예요? 자외선을 쬐준다. 자외선을 쬐주면 살균 효과가 있으니까요. 결핵균은 햇빛에 약해서 수분만, 몇 분만 직사광선을 쬐주면 죽는다고 했어요. 원인 불명의 경련시 유아간호할 때 원인 불명, 이유를 모르는데 경련 유아간호, 유아가 경련한다면은 기도 유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경련하면은 첫 번째로 기도 유지 또는 의식이 없다면 고개를 옆으로 치기를 취한다. 다 맞습니다. 기도 유지를 한다. 호흡을 유지한다. 다 맞죠? 두 번째, 위험한 물건을 치운다. 그래서 다치지 않게 한다. 공간을 확보한다. 이게 우선순위예요. 첫 번째로는 기도 유지하고요. 두 번째로는 위험한 물건을 치워서 다치지 않게 공간을 확보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기 5개 중에서 이게 만약에 없어. 그럼 요게 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기도 유지 또는 호흡을 유지한다.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치기를 취한다. 다 맞아요. 아시겠죠? 자연 분만한 신생아의 임균성 안염에는 무슨 연고 넣어줄까요? 원래 우리가 배운 거 1% 질산은이라는 안약을 넣어주는데 항생제 안연고도 괜찮습니다. 항생제 안연고도 넣어준다. 이렇게도 국시가 변형돼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임균성 안염, 엄마가 임균, 성병 아닙니까? 성병이 걸렸으면 그 성병 걸린 그 질로 아기가 나오면 아기가 눈병이 걸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1% 질산은을 넣어주던지 항생제 안연고, 테라마이신 안연고 이거는 하나의 고유명사 아닙니까? 다 된다. 세균성 질환이에요. 그래서 항생제 안연고도 답이 된다. 양수 과다증 있었던 초산모는 산후통 가능성이 있대요. 산후통은요 7일간 합니다. 생리통하고 똑같다. 자주 아랫배가 아프다. 한 달 아니고 7일이에요. 산후통 7일입니다. 여러분 산욕기는요 6에서 8주죠. 성관계 할 수 있는 것도 6에서 8주 후에요. 통목욕은요 4에서 6주였어요. 조금 더 빠르다는 거. 산후통이 있을 수 있는 산모가 누구냐 그거예요. 거대아를 낳았어. 엄마가 당뇨병이면 단거, 물론 당자지만 단거, 거대아가 나온다 이렇게 암겠습니다. 그리고 양수 과다증, 쌍태아, 쌍태아가 쌍둥이 아닙니까? 그리고 경산부, 첫 번째 낳는 사람이 아니에요. 두 번째 낳는 사람이 더 아프다. 덜 아문다. 또 모유수유, 자궁 수축제 투여시 수축하니까 통증이 더 심하다. 젖을 먹이고 또 자궁 수축제를 맞았죠. 옥시토신. 그렇게 되면 회복은 빠르지만 통증은 더 있었다는 거. 이런 경우는 산후통이 더 있을 수가 있다. 초산부는요. 산후통이 없대요. 젖 안 먹이고 분유 먹이는 엄마들도 산후통이 없다고 합니다. 모유 먹이면 산후통은 있지만 자궁 수축이 더 빨리빨리 돼가지고 회복이 빠르다고 했었죠. 위절제술 2주째가 되는 환자가 식후에 이런 불편감을 호소했다. 오심발한, 심경진 이런 불편감을 호소했다면은 어떤 증후군? 급속이동 증후군. 덤핑 신드롬이라고 하죠. 덤핑. 덤핑 세일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급속이동 증후군. 먹자마자 그냥 대변 소변을 줄줄 싸는 게 급속이동 증후군입니다. 위를 절제했어. 천천히 이렇게 소화가 돼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냥 한 번에 확 내려와 버린다. 그래서 시기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탄수화물은 저탄수화물이라고 그랬어요. 왜? 탄수화물은 먹자마자 입에서 뿌띠알린이라는 소화효소가 나와서 빨리 그냥 분해되니까 탄수화물 좀 자제해라. 소화 잘 되는 거 말고 소화 안 되는 걸 좀 먹어라. 그래서 고지방을 먹는다. 그게 중요했습니다. 덤핑 신드롬에서는. 그리고요. 수분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먹고 누워있던지 하라 그랬어요. 간의 기능은요. 지방 대사 및 해독작용을 한다. 약 먹었을 때 해독을 누가 해요? 간에서 합니다. 배설은 누가 해요? 신장에서 합니다. 그래서 약을 많이 먹으면 간이 피곤하다. 왜? 해독해야 되니까. 술 먹어도 간에서 해독하죠? 그래서 간이 피곤해요. 일반적인 영양제도 약이에요. 그래서 간에서 다 해독해야 되기 때문에 영양제를 너무 많이 먹으면 피곤하다는 거.
정상 유아는 1에서 3세, 영아는요? 0에서 1세. 이 행동에서 신체적 요인으로 인해서 야뇨증이 나타납니까? 신체적인 요인이 아니라 어떤 요인? 심리적. 마음의 병이 있으면은 이상한 증상이 나타난다. 심리적 요인으로 야뇨증이 나타난다. 밤에 오줌 싸는 거죠? 영아기 1세까지 사망 원인은요, 선천적으로 기형이 있다고 하면은 사망이 많고요. 유아기 빵빵 자동차 타고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막 이때 엄청 움직이죠? 차 사고 많이 납니다. 사고나 낙상,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게 이게 사망의 1순위라는 거예요. 유아의 행동 특성이 국가고시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거절증, 떼쓰는 거, 분리불안 최근 국시에 나왔어요. 유아기가 1에서 3세였어요. 이때 사고나 낙상 되게 심하다고 했었죠? 거절증, 떼쓰는 거 이거 사줘 하면서 분노 발작도 많이 합니다. 사용하던 것만 고집해요. 꼬질꼬질한 인형 그거 버리면 큰일 나죠. 심리적인 요인으로 야뇨증이 발생한다. 뭔가 불안해. 낮에 엄청나게 혼났어. 어린이집 가가지고 학대당했어. 이런 경우 야뇨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불안은 뭐예요? 부모와 떨어져 있으면 아기가 울고 불고 그 분리됐을 때 불안감을 느낀다. 이게 바로 유아기의 행동 특성으로 중요했다는 거. 싫어! 안 해! 거절증, 떼쓰는 거 굉장히 심하다는 거. 분노 발작이 심합니다. 고집이 엄청 세요. 초산부가 경산부보다 산육기가 짧을까요? 길까요? 초산부, 처음 낳는 여자예요. 아무래도 회복이 빠르니까 산육기가 짧다. 산육기가 짧다는 거는요, 회복이 빠르다. 이런 의미입니다. 수유부, 젖을 먹이는 사람이 비수유보다 산육기가 짧아요. 왜? 젖 분비 호르몬 프로락틴이 나와서 산육기가 더 짧다. 초산부 그리고 젖을 먹이는 사람이 산육기가 짧다. 이 말은 회복이 빠르다 이 의미입니다. 중독염이 있는 독극물을 다량 복용한 환자는 약물 흡수 억제를 위해서 위세척을 한다. 무조건 구토 유발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땐 토시키고 어떨 때는 위세척할까요? 일단 중독이에요. 수면제 먹고 자살 시도했어. 또는 농약 먹었어. 이런 경우 우선 기도 유지, 숨을 쉬어야 되는 게 기도 유지가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구명 4단계 뭡니까? 사람 살리는 4단계. 기지쇼감이죠. 기지쇼감, 기도를 유지한다. 지혈한다. 쇼크 예방한다. 감염 예방한다. 이건 병원 가서 항생제 맞으면 돼요. 기지쇼감, 기도 유지가 항상 제일 먼저 구명, 사람을 구하는, 목숨을 구하는 4단계 순서라는 거예요. 일단 기도 유지는 뭐든지 기본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어떤 약을 먹었는지 약병을 들고 가야 돼요. 약병이 없으면 구토물이라도 가져가야 됩니다. 이거 분석해야 되니까요. 무조건 토시키면 안 돼요. 왜? 독성 물질을 만약에 먹었어. 그러면은 이 기도나 이 내장이 다 망가져요. 토하면서 다시 다 이렇게 묻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못하거나 아예 좀 그런 후유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구토를 일단 금지시킵니다. 기도 유지하고 이런 경우는 어떤 약을 먹었는지를 봐서 위세척을 시킵니다. 원래는 이렇게 무슨 독성 물질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토시키는 게 제일 좋아요. 빠르잖아요. 그래서 금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또 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구토를 유도하는 게 제일 좋다. 그쵸? 수면제 먹었어. 토시키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의식이 없으면 구토하다가 질식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위세척을 합니다. 약을 들고 간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경구 중독 환자의 입으로 약을 먹고 중독된 환자의 병원 이송 시 토물, 독약이 들어있던 약병, 양용기를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약을 먹었는지에 따라서 토를 시키거나 위세척을 해야 되니까 너무 중요한 거죠. 중독 환자는 1순위로 기도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 사람은 죽었습니다. 사망하셨습니다. 뭘로 알아요? 호흡이 끊어지면은 딱 그렇게 진단이 나오잖아요. 항상 숨 쉬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호흡 조절 중추 뭐예요? 연수이다. 연수가 숨내죠? 이게 그렇게 중요해서 맨날 국가고시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체온 조절 중추는 뭐예요? 시상하부예요. 이게 망가져갖고 죽는 거, 열중증 중에 뭐죠? 열사병이에요. 이렇게 다 연결하세요. 척추 디스크라고도 하며, 척추 디스크가 뭐예요? 추간판이에요. 척추 디스크라고 하며 추골과 추골 사이에 있고 충격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추간판이다. 아우, 디스크 터졌어. 이게 바로 추간판입니다. 아시겠죠? 34번, 장기의 질병에 따른 주의할 음식에서 비의 병은 모를 금한다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간신비패신, 시남상고감 이렇게 써놓고 비의 병, 비는 산이다.
신맛이다. 이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요거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국가고시에 뭐 매번 나오는 건 아닌데 이거를 모르고 또 한 방을 공부했다고 말하기는 또 애매합니다. 5장 6부를 기억할게요. 간, 심, 비, 폐, 신. 여기 심은 심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신은 신장이에요. 아시겠죠? 5장에 기능도 가끔 나오는데 여자 생식기 하면 간입니다. 남자 생식기는 신장이에요. 저는 신장이면 여자 생식기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반대더라고요. 남신이에요. 남신. 남자는 신장이다. 여자는 여간이에요. 그리고 손톱이 좀 이상해 간이 안 좋을 수 있다. 이 정도만요. 6부는요. 담낭, 소장, 위장, 대장, 방광. 간, 담낭, 심, 소장, 비, 위장, 폐, 대장, 신, 방광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간의 담낭. 담낭이 뭐예요? 간에선 담즙이 생성되죠. 담즙을 모아놓는 주머니가 담낭입니다. 심, 소장, 심소장님. 비, 위장. 비위가 약해 하잖아요. 비위장. 폐, 대장, 폐대장님. 신, 방광입니다. 7정 원래 7가지 감정인데요. 노이우사 비공경에서 2가지가 빠지고 노희사비 공만 남았어요. 노, 분노, 히히히 기쁠 히예요. 사, 생각사, 사색에 잠기다. 비, 슬플 비죠. 비련의 여주인공 이것입니다. 공, 두려울 공, 공포영화 이게 바로 신장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분노를 하면 간이 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화나면 간이 상합니다. 너무 기쁘잖아요. 심장이 놀래요. 그리고 너무 많이 슬프면요. 폐가 상해요. 공포,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신장이 상합니다. 아시겠죠? 오축, 이 동물은 먹어도 좋다 이거예요. 개, 양, 우마돈. 닭개자죠? 양자죠? 소자죠? 말마자죠? 돼지 돈자입니다. 개, 양, 우마돈. 닭은요. 간에 좋다. 양고기 심장에 좋다. 소고기 비장에 좋다. 비장이 뭐예요? 위장에 좋다는 거죠. 말고기 폐에 좋다. 돼지고기 신장에 좋다 이 얘기입니다. 또 요것만 좋다 이거고요. 나머지는 안 좋다는 거예요. 매운맛 신함산 고감 매울신 짤함 시다산 쓸코 달감 이거는요. 매운맛은 간을 상하게 해요. 저 매운 떡볶이 먹으면 간 상하겠구나. 스트레스 받으면 분노 차면 간이 상하고 매운 거 먹으면 간이 상하네요. 심장은요. 짠 거를 먹었을 때 상합니다. 짠 거 먹으면 심장이 상해요. 또 신맛. 신 거 좋아하면은 또 위장이 상하겠네요. 비장이 상하겠어요. 또 쓴 거 먹으면은 폐가 상한다. 단 거를 먹으면은 신장이 상한다. 그래서 뭐 단 거 좋아하고 빵 이렇게 과식하고 하면은 신장이 상해서 당뇨 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알고 넘어갈게요. 이게 국가고시 사기차이는 한 번도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모의고사에서는 맨날 나오니까 여러분 조금 답답하실 거예요. 외워볼게요. 간심 비폐신 간심 비폐신 간 담낭 심 소장 비 위장 폐 대장 신 방광 노희사비공 노희사비공 개양 우마돈 개양 우마돈 신함산 고감 신함산 고감 신함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거기에 고감 따러 갈래, 곶감 따러 갈래 이렇게라도 외우자고요. 뜸의 작용 정말 자주 나옵니다. 최근 국시에도 나왔어요. 면역작용 나왔었죠. 뜸의 작용 그냥 외우면 어려워요. 그래서 역사도혈 순대 이렇게 기간조에서 초성 만들어 드렸습니다. 면역작용, 반사작용, 유도작용, 중혈작용, 혈액순환, 신진대사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여러분 중혈작용이 뭐예요? 말 그대로 중간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중성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벌에 쏘였어요. 그럼 벌은 산성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뭐 발라요? 알칼리성 바릅니다. 암모니아수 바르잖아요. 이게 바로 알칼리성이에요. 근데 이게 없어. 그럼 침이라도 발라요. 그래서 중성을 만들어서 덜 아프게 한다 이거예요. 물론 침은 벌에 쏘였으면 일단 침 빼고 나서 이런 걸 발라준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중성으로 만들어준다. 몸이 너무 산성이라고 한다면 알칼리로 만들어준다. 중간으로 만들어준다. 그런 좋은 작용을 해준다 이거예요. 면역을 올려줘. 왜? 뜸 뜨면은 체온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반사작용. 여기다 뜸 떴는데 그 옆에 있는 데까지 효과를 본다. 유도작용이에요. 뜸은요. 허증 질환에 사용할까요? 실증 질환에 사용할까요? 기운 없는 사람들이 허증 질환에 사용합니다. 뜸 뜨면 몸이 따뜻해지니까 기가 올라가요. 허증 질환에 사용한다. 이게 또 전전국시 나왔었잖아요.
뜸의 작용, 면역을 증진하는 작용이 있다. 이거를 어떻게 물어봅니까? 항체를 만들어서 저항력을 갖게 하는 뜸의 작용이 뭐냐 그랬어요. 항체를 만들어서 저항력을 갖게 하면 면역력이 올라가죠. 그래서 그게 뜸의 작용이다. 이렇게 약간 난이도 있게도 나옵니다. 역사도혈, 순대 이게 뭐라고요? 부항작용이에요. 뜸의 작용이에요. 면, 역작용, 반사작용, 유도작용, 중혈작용, 순, 혈액순환, 대, 신진, 대사가 이루어진다는 거. 구강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환자는 기관지 삽입 환자, 탈수 환자이다. 구강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본인이 스스로 구강 간호를 못하는 사람이겠죠? 무의식 환자입니다. 탈수 환자, 비관 삽입 환자, 이 콧줄로 밥 먹는 환자죠? 기관지 삽입 환자들은 구강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치아의 기능, 일단 치아가 있어야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제가 이가 없으면요 발음이 줄줄 새요. 그리고 씹어먹을 수가 있죠. 심미적인 기능, 예쁘게 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케일링도 하고 미백도 하고 라미네이트도 하고 교정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미적인 기능이 있다. 납중독과 관련 깊은 업종은요 판금 작업자가 아니고요. 여러분 판금 작업자가 난청이에요. 여러분 판금 작업이 뭔지 아세요? 제가 몰라가지고 저 찾아봤어요. 왜 이게 난청이야? 자동차 수리할 때 막 이렇게 긁혀있는 거 수리할 때 이거 이렇게 잘라가지고 막 이렇게 갖다 붙이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그라인딩 하잖아요. 소리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래서 난청이 온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직업병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축전지, 납중독, 인쇄공, 페인트 다 납중독이라고 하네요. 비중격 천공 비중격, 콧구멍에 구멍 뚫리는 건가 보죠? 크롬이다. 지지지지직 진동, 차감기, 바위로 막 뚫을 때 이렇게 진동 있죠? 레노 증후군이다. 요거 중요하죠? 판금 작업은 소리가 심하다, 난청이에요. 잠수했어, 잠안병, 잠수병, 해녀병은요, 감압에 의한 병이다. 왜 고압이 아니라 감압이야? 이렇게 깊이 물속에 들어가죠. 압력이 엄청 셌다가 이렇게 올라올 때 감압되면서 병이 걸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뭔가 잠수부 터널 공사자 교각 터널 밑으로 내려올 때는 감압병이라는 거. 고기압에 의해서 이 병이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비행기 위로 올라갈 때는 그거는 오히려 저기압이라는 거. 올라갈 때가 고기압이 아니에요. 이렇게 내려가는 게 고기압. 높은 압력에 의해서 가라앉아 있다가 이렇게 올라올 때 압력이 감해지면서 이 병이 걸린다는 거. 오히려 뭐 항공기, 뭐 비행기 운전사 이런 사람들은 이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기압이 낮다. 저기압이라는 거 반대예요. 대기 오염 물질 중에서 2차 오염 물질과 1차 오염 물질이 요즘에 국가고시 자주 나오고 있어요. 2차 오염 물질 뭐죠? OR 스케펜. 기관지에서 초성 만들었죠? 2차 오염 물질 여러분 암기하세요. OR 스케펜, 오존, 알데히드, 스모그, 케톤펜입니다. 오존이 O3로 쓸 수가 있어요. 알데히드, 스모그, 케톤펜이 2차 대기 오염 물질이다. 1차는 뭐가 있냐면요. S, 황이죠. 황 또는 SO2, 아황산가스 같은 말로 이산화황이죠. 산성비의 원인이다. 그러면 SO2였어요. 그리고 질소, 산화물, 질소가 N이고요. NOx가 질소 산화물입니다. 이게 다 1차 대기 오염 물질이다. CO가 뭐예요? 1산화탄소예요. 혈중의 헤모글로빈과의 친화성이 산소보다 210배 강해. 그래서 사람들이 연탄 중독, 일산화탄소 중독에 많이 죽습니다. 탄화수소, HC, 탄화수소. 이게 1차 대기 오염 물질이다. 그래서 S랑 N이랑 일산화탄소가 1차다. 여러분 다 외우면 다 틀리죠? 2차는요. OR 스케펜이다. 이 정도만요.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인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하는 제도가 뭐예요? 사회보장제도예요. 그래서 국민들 건강할 때 미리미리 돈 떼어가서 실업했을 때, 늙었을 때, 아팠을 때 주겠다 해서 세금 떼가잖아요. 그게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사회보장제도 세 가지 뭐 있죠?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가 있습니다. 사회보험은요, 우리 직장 다니면 무조건 뛰어가는 거, 국산, 건건호, 국민연금, 산재보험, 또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 뛰어갑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은요, 건강보험 안에 포함돼서 이 돈은 통합징수예요. 아시죠? 통합징수한다.
사회보험은 객체가 국민이고요. 이 돈은요 기여금이다. 우리가 돈 버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내는 거. 공공부조는요 전 국민이 아니고요. 빈곤층입니다. 빈곤층. 빈곤층들에게 의료를 급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세로 띱니다. 그래서 돈 버는 사람이 잘 버는 사람이 못 버는 사람까지 분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의 재분배라는 말이 나왔었죠. 사회 서비스는요, 특정인이에요. 어떤 사람들, 노인, 장애인, 아동, 가정적으로 문제 있고 그런 사람에게 복지 서비스를 해줍니다. 본인들이 일부 본인 부담금 내고요. 나머지는 다 세금으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바로 사회보장제도라는 거.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은요, 국가가 국민의 의료보장과 소득보장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사회보장에는 뭐가 있다? 보험과 부조와 서비스가 있다. 공공부조. 공공부조에는 의료급여가 있다. 의료급여. 산재보험 청구는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다. 이것 다 과거 국시에 나왔었습니다. 사회보장제도가 뭐라고요? 뭔가 불편할 때 사회적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서비스가 바로 사회보장제도라는 거.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산재보험은요. 뭔가 다쳤을 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소득도 보장해주고 의료도 보장해줘요. 병원도 가고 돈도 줍니다. 일 안 하는 동안 돈 주잖아요. 얘만 둘 다 보장해준다는 거. 중요하기 때문에 또 짚어드려요. 국가고시 거의 매번 나옵니다. 저번에 요거 안 나와서 요번에 아마 나올 거예요. 사회보험 5가지. 국산, 건건호,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포함돼서 나온다고 했어요. 통합 징수한다고 했습니다. 돈만 보장해주는 것은 연금이에요. 산재보험은요. 소득도 보장해주고요. 의료도 보장해준다. 병원도 가고 돈도 나오는 거예요. 또 건강보험, 우리 건강보험료 내죠. 이걸로 어떻게 병원 가죠. 의료를 보장해주는 겁니다. 돈은 안 나와요. 고용보험 돈 나오지 않습니까? 고용보험 계속 내다가 실직했어요. 실업급여 나오잖아요. 소득을 보장해 준다는 거. 노인장기 요양보험은요. 대상자에게 의료를 보장해 줍니다. 등급 받은 사람들에게 혜택 주잖아요. 돈은 안 나와요.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균등한 보험급여를 보장한다. 보험자는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요. 가입자는 국민입니다. 가입자, 우리 강제가입이잖아요. 원하지 않아도 강제가입이에요.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로 그냥 강제가입입니다. 보험자는 누구예요? 이 돈 받아먹고 뭔 일 있을 때 돈 내주는 곳, 그것이 바로 공단이라는 거.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소득의 재분배이다. 일단 강제적인 가입 방식입니다. 내가 안 들고 싶다고 안 들 수가 없어요. 보험료는요, 차등부가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혜택은요, 균등 서비스예요. 혜택은 다 똑같이 병원 가면은 4,000 얼마 똑같습니다. 요즘에 제가 초진 갔더니 6,300원 나오더라고요. 좀 오른 건지. 사회공동의 연대 책임을 통한 소득 재분배의 효과. 연대 책임이에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이 못 사는 사람까지 연대적으로 책임져 준다. 돈 더 많이 내죠? 그래서 소득을 재분배해 준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2개밖에 없어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나머지 지불해 주죠. 제3자 지불 제도입니다. 보통은 우리 가입자들이 20% 내요. 그리고 나머지 80%는 공단에서 내주는 거죠. 본인 부담금. 이 어떤 본인 부담금이죠? 노인장기 요양보험 등급 받았어요. 본인 부담금, 재가급여 받을 때는 15%고요. 시설급여, 요양원 갈 때는 20% 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이것까지는 국시 안 나오지만은 요거에서는 본인이 이렇게 되고요. 나라에서 20% 대주고요. 공단에서 나머지 60에서 65%를 대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00%가 맞춰집니다. 아시겠죠? 백내장 수술과 같이 질병명 이 진단에 따라서 진료비를 포괄적으로 사전에 책정하는 거 뭐죠, 여러분? 백내장, 제왕절개 어쩌고 저쩌고 7개의 질병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각 매기는 거 포괄수가제. 이게 국가고시에 맨날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포괄수가제랑 해기별수가제요. 백내장 나왔으면 포괄수가제입니다. 또는요, 또 뭐 있어요? 제왕절개, 치질, 맹장 이런 거 나오면은 여러분 포괄수가제죠. 포괄수가제는요 사전에 이 질병 진단명에 의해서 만약에 백내장이 N37이에요 질병명이. 그러면 이 나라에서는 백내장은 80만 원까지밖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저것 청구해봤자. 그래서 이 질병명 진단명에 따라서 그냥 가격 자체가 이렇게 포괄로 이미 사전에 책정이 돼서 매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의고사 6회에서 39번 문제에 이런 게 있어요. 진료비 보상 제도 중에서 진료코드 조작을 통한 과잉 진료가 문제될 수 있는 포괄수가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은 과잉 진료는 무조건 행위별수가제라고 생각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포괄수가제의 단점을 얘기한 거예요. 포괄수가제는 이렇게 질병 진단명에 따라서 가격을 포괄적으로 측정을 하는데 단점이 있다. 이게 진료 코드를 조작을 하면은 이거를 딱 요 금액만 받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단점이다. 약간 트릭 문제가 하나 나왔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질병 진단명에 따라서 진료비를 포괄적으로 측정해서 지불한다. 이게 코드를 조작한다. 이래서 포괄수가제의 단점이다. 이런 문제가 한번 트릭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뭐 코드를 조작했다. 질병명, 진단명에 따라서 나왔다. 그러면은 포괄수가제예요. 일단 포괄수가제의 장점은 당연히 과잉 진료가 없다인데 단점은 이 질병 코드를 조작했을 때는 과잉 진료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완전 꽈서 한번 나왔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포괄수가제랑 행위별수가제를 근본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행위별수가제는 행위별로 매기니까 과잉 진료는 할 수 있지만 의료의 질은 높다 이거고요. 포괄수가제는 질병명 진단명에 따라서 7가지 질병군에 대해서는 가격을 묶어버렸어. 사전에 측정했어. 그래서 의료비가 높지는 않아. 그런 장점은 있어. 그런데 혹시라도 단점은 이 질병 진단 코드 조작하면은 이게 돈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 그것까지 한번 기억하자고요. 그래서 과잉 진료비가 나왔다고 무조건 행위별수가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포괄수가제도 이 진단 코드 조작하면 과잉 진료비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요. 그래서 그 뜻을 완전히 이해하면 변형 문제도 너무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피부가 감각할 수 없는 기류 뭐죠? 불감기류예요. 감각을 못해 나 불감증이야 그러잖아요. 불감기류이다. 0.55m/s이다. 0.5m가 50cm 이내라는 의미입니다. 기류 측정 도구는요. 카타 온도계 또는 한란계다. 진료비 지불 제도 중에서 사후 보상 결정 방식의 장점은 사후 보상이 뭐예요, 여러분? 사후. 행위별로 매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료의 질이 높아진다. 행위별수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 나와도 아셔야 돼요. 사후. 돈을 나중에 낸다는 거잖아요. 이거 나중에 내는 거 행위별수까지. 의료의 질이 높아진다. 행위별수까지란 따로 가격을 매겨서 사후에 청구하는 제도이다. 아시겠죠? 장점은요.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되겠죠. 질이 높아집니다. 단점은요. 과잉 진료를 할 수가 있다는 거. 진료비 지불 제도 중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과잉 진료의 단점이 있다고 한다면 행위별수가제입니다. 진료 코드를 조작해가지고 돈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 그건 뭐라고요? 포괄수가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수정치 수술을 받고 이러면 답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포괄수가제 되겠죠. 합병증 없이 퇴원하는 환자에게 적용하는 진료비 지불 제도는 포괄수가제이다. 포괄수가제는 7개 질병군별로 미리 측정된 금액을 지급하니까 사전 결정이라고 했죠. 경지성을 높일 수가 있다. 의료비를 어찌할 수 있는 사전 결정 방식이고 과잉 진료 가능성은 낮다. 코드 조작만 안 한다고 한다면 백내장, 편도수술, 맹장수술, 탈장수술, 자궁적출술, 제왕절개, 치질수술이 우리나라에서 7개 포괄수가제에서 해주는 종목이라는 거. 인두제는요, 사람의 머릿수에 따라서 의사가 돈 받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는 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 2가지밖에 없어요. 여태까지도 그래서 이 2가지만 나왔습니다. 인두제 사실 한번 나올 법도 하지 않나요? 그런데 계속 행위별수가제, 포괄수가제만 나옵니다. 보험료 부담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저소득층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바로 사실 나옵니다. 공공부조잖아요. 이거는 의료보호. 의료보호입니다. 사회보장제도 3가지 기억나시죠? 국산, 건건옥, 그리고 공공부조 서비스가 있다. 요거는 전국민 다 해야 된다. 공공부조는 빈민층에게만, 사회서비스에는 특정인만. 금연을 시작한 지 일주일 지난 사람에게 실시할 교육 내용은 시작했어. 그러면 금단 증상 올 거 아닙니까? 금단 증상에 대한 대처법을 교육을 해주는 거예요. 일단 담배 아직 안 끊었어. 그러면 준비만 하고 있는 단계예요. 담배 끊었어. 근데 아직 완전히 끊었다고 말하긴 뭐해. 6개월 이내야. 그러면 이 금단 증상에 대한 대처법을 설명합니다. 일단 행동하는 거잖아요. 담배를 일단 끊었잖아요. 금연을 하기 시작했다면은 금단에 대한 대처법을 설명하고요. 6개월 이상 지금 1년 계속 담배 끊고 있다고 하면은 유지 단계.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담배를 끊고 1년이 지났다. 이 사람은 어떤 단계냐? 유지 단계이고 유혹에 빠지지 않는 법을 가르쳐줘야 된다.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은 유지 단계이다. 담배 끊은 지 2개월 됐다. 어떤 단계냐? 행동 단계죠. 뭐 해줘야 되냐? 금단 증상에 대한 대처법을 설명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금연을 한 달 이내로 하려고 한다. 그럼 뭐죠? 준비 단계죠. 뭐 해줘야 되냐? 정보를 제공한다는 거. 예를 들어서 담배를 끊으면 니코틴 패치나 니코틴 껌을 뭐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정보를 제공해주면 됩니다. 우유를 60에서 63도로 30분간 살균하는 거 저온살균이죠. 산화피로의 결과는요. 생산성이 좋아돼요. 그리고 손가락 잘리죠. 재발생 건수가 증가한다는 거. 산화피로, 일하면서 필요한 거예요. 정신적, 육체적, 신경적 노동부하에 반응하는 생체의 태도. 노동을 너무 많이 해서 컨디션이 나쁘다. 산화피로다. 예방할 수 있죠. 휴직도 하고요. 뭐 잘 먹고 쉬고 이러면은 산화피로는 예방이 가능하다는 거. 군집독, 산소 부족입니다. 한마디로. 두통, 권태, 불쾌감, 현기증, 구토 등의 뭐를 초래하냐? 신체 증상을 초래합니다. 기온, 습기, 먼지, 냄새 등의 물리적인 성상 변화와 관계가 있다. 제가 간호조무사 학원 다닐 때 저희가 45명이었어요. 교실이 되게 조그맸고 창문이 뒤쪽으로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그 공기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창문 닫고 45명, 선생님까지 46명이죠. 숨을 쉬는데 숨을 못 쉰다고 해야 되나? 제가 이 증상이 정말 자주 있었어요. 너무 머리가 아프고 속이 메스껍고. 저 수업 받다가 화장실 가서 토한 적도 있어요. 이게 지금 생각하니까 군집독이었다. 그래서 군집독은 왜 생겨져? 환기가 불량한 다수의 사람이 있을 때 정상적인 공기성상에서 변화가 일어난대요. 비정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환기가 너무 불량해. 창문 잘 안 열잖아요. 그래서 제가 쉬는 시간마다 창문 열고 애들이 맨날 창문 닫아라. 야, 이거 군집독아. 그래서 제가 맨날 열었었는데 군집독은요. 환기가 불량한 다수의 사람이 있을 때 정상적인 공기성상의 변화가 일어난다. 비정상 아닙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거예요. 요거 조금 특이해서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정상적인 공기성상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게 군집독이에요. 창문 열면 없어진다. 대기 오염의 영향으로 지구온난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오염돼가지고 지구가 더워요. 오존층의 파괴로 기온이 올라갑니다. 질병의 1차 예방은 예방접종이다. 예방접종하는 게 질병의 1차 예방이기도 하고요. 또 뭐 있어요? 산정간호. 또 무슨 어떤 교육 이런 거 다 1차 아닙니까? 질병의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항상 국가고시에 나오기 때문에 진짜 트렌들렌버그 포지션 또 행위발수까지 포괄수까지 포도상 규근 메리법 이것만큼 맨날 나오는 게 질병의 1차, 2차, 3차 예방이에요. 1차적인 예방 병 걸리기 전입니다. before예요.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예방접종, 산정간호 1차 예방이에요. 2차적인 예방 이미 병이 걸렸어. 아무리 조기 치료하고 조기 검진하고 조기 진찰 조기 발견해도 이미 걸렸다는 거. 건강검진이 2차 예방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1차가 아닙니다. 당뇨 환자 식이요법 해봤자 당뇨 환자 이미 걸렸어. 결핵 환자 엑스레이 촬영. 흡연 학생 상담이지만 이미 흡연하고 있어. 2차라는 거예요. 그냥 식습관의 개선. 이거는 1차예요. 아시겠죠? 당뇨 환자가 식이요법 하는 건 2차라는 거. 재활, 재적응, 물리치료, 합병증 최소화 이게 바로 3차적인 예방이라는 거. 재활이 최근에 국시에 나왔었죠. 지역사회, 가정방문시 가장 먼저 신생아이다. 가정방문의 우선순위 뭐예요? 가정방문, 비전염성. 텔레비전 좀 방문해서 고쳐주세요. 제가 그렇게 안겠었죠? 비전염성이 먼저이다. 애기들이 먼저다. 신생아 미수가, 임산부, 학년 전 아동, 성병 환자, 결핵 환자, 전염병 환자 또는 코로나. 전염병 환자가 맨 마지막이다. 그러면 전염병 환자가 제일 먼저 가는 거 뭐예요? 영감간호. 간호 사업에는 영아랑 감염병 환자가 더 먼저라고 했어요. 가정 방문할 때 왜 정상적인 인부를 전염병 환자보다 빨리 방문해? 전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염병이 맨 마지막이라 이 얘기예요. 여성의 임신 가능 기간은 배란일 중심으로 전후 며칠이죠? 4일이에요. 14 플러스 마이너스 2일이죠.
낮 시간에 혼자 있게 될 환자를 연계할 수 있는 서비스는 낮병원이다. 낮병원이 국가고시 자주 나옵니다. 낮병원. 낮 시간에 혼자 있게 될 환자를 연계할 수 있는 서비스는 낮병원. 일반인들 가는 거 아니에요. 정신질환자들이 활용하는 서비스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안 갑니다. 낮병원이다. 요거는 주간 재활 사회복귀 훈련의 일종이라는 거. 낮병원 프로그램이 잘 나와서 한번 담아봤어요. 정신질환자의 증상이 호전된 후 사회복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이다. 입원도 아니고 외래도 아니고 중간 단계이다. 퇴근 형식의 주간 재활 입원 치료. 아침에 출근해서 5, 6시에 퇴근한다는 거. 사회복귀, 사회 적응을 도와준다. 가족의 심리 경제적 부담을 줄여준다. 이게 정신질환자한테 해주는 서비스라고 했잖아요. 치매 노인도 사실 가능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치매도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는 거기 때문에 치매 그 대상자들이 데이케어 센터 갖는 걸로 연결을 해도 되긴 하겠네요. 출퇴근이죠. 사회복귀나 적응 도와주죠. 그 병을 좀 지연시켜 주잖아요. 가족들이 하루 종일 치매 엄마 돌보긴 너무 어렵잖아요. 심리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준다. 데이케어 센터 이렇게 연결하셔도 되겠네요. 수술 환자에게 체위 변경하세요. 조기 이상하세요. 왜 격려하죠? 수술 후에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인데 호흡기, 순환기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심혈관계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호흡기, 순환기, 심혈관계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흡인성 폐렴, 무기폐 이런 거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호흡기 관련 질환들 또는 순환기 합병증, 심혈관계 합병증이요. 혈전증 이런 거 예방하기 위해서죠. 현재 성비가 110이면은 이게 남자를 기준이에요. 여자 인구. 항상 여자 기준이니까 남자가 110이다 이 얘기예요. 1차 성비 태아의 성비 뱃속에 있을 때, 2차 성비 출생했을 때의 성비, 3차 성비 현재 여자 인구 100에 대한 남자의 비율입니다. 장래 인구에 대해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 2차 성비죠. 태어났을 때 아들이 많아, 딸이 많아. 그러면 10년 후에도 남자가 많겠네. 이런 거 알 수 있잖아요. 모기가 매개하는 기생충은요? 뭐가 있어요? 일본 내염, 말라리아, 황열, 지카 바이러스, 댕기열이 다 모기가 매개하는 기생충이에요. 이게 또 따로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3급 감염병에서 모기, 일본 내염, 말라리아는 다 아시죠? 김종국 모기 목소리죠. 황치열, 황지열, 황열, 지카 바이러스, 댕기열도 다 모기 때문에 생긴다.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황열, 지카 바이러스, 댕기열, 황지열. 코로나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우선적으로 취할 행동은 격리입니다. 격리. 웬만한 감염병은요 다 격리를 먼저 하는데 결핵만 신고를 먼저 한다 그랬어요. 결혼 신고, 결핵 신고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민물고기에서 발생하는 기생충 질환은 간흡충증이다. 민물고기, 이 강에서 있는 물고기 아닙니까? 간흡충증이다. 그래서 강에서 발생하는 것은 간 이렇게 외웠어요. 간디스토마, 간흡충증. 간흡충증이 간디스토마예요. 이게 한마디로 풍토병 아닙니까? 강에 많은 지역에서는 간디스토마가 생긴다. 그리고 산간 지역은요, 페디스토마가 생긴다. 강간, 산패 이렇게 외웠잖아요. 산간 지역에서는 페디스토마가 생긴다는 거. 이 1차 중간 숙주, 2차 중간 숙주. 요거 먹고 얘가 걸리면 얘 먹은 애가 얘가 걸린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물고기를 먹은 쇠우렁이를 만약에 먹었어. 그러면 간디스토마 걸린다. 이거 어떻게 다 외웁니까? 간쇠민 이렇게 외울게요. 강간산패 이거 일단 외웠죠? 강간산패. 강유역에는 간흡충증 또는 간디스토마가 걸리고 산패, 산간 지역에서는 페디스토마가 걸린다. 그리고 간쇠민, 패다가 이걸 기억할게요. 간쇠민, 패다가. 간디스토마 걸리는 거는 쇠우렁이, 민물고기 먹은 쇠우렁이를 먹었을 때 간디스토마 걸린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간쇠민, 또 패다가 가재 먹은 다슬기를 먹었던, 그냥 다슬기를 먹었던, 가재를 먹었던 페디스토마 걸린다. 그래서 패다가, 간쇠민, 패다가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면역 문제 다 맞출 수 있는데 좀 이례적인 거 하나만 제가 짚어드릴게요. 예방접종 맞고 생긴 면역? 예인능. 인공능동 면역이다. 코로나 예방접종 맞고 생긴 면역은 이렇게 문제 나오면요. 그것도 코인능이죠. 인능이에요. 인공능동이다. 백톡있는, 백신, 톡소이드 맞았어? 그러면 인능, 인공능동이에요. 모자수, 모추로부터, 모유나 태반으로부터 얻었어? 자수, 자연수동이에요. 홍자능, 홍역을 자연적으로 앓고 난 후에 생긴 거? 자능, 자연능동이다.
코로나를 그러면 자연적으로 앓고 나는 생겼어? 그러면은 그거는 코자능이 되는 거예요. 자연 능동이다. 아시겠죠, 여러분? 뭔 말인지? 이렇게 맞추시면 되고요. 좀 다른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예방 목적 외에 전염병이 생겼을 때 치료 목적으로 이용이 된대요. 접종 즉시 효력은 생기는데 지속 시간은 짧대요. 이게 뭐냐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인공 피동 면역입니다. 피동 면역? 우리 이런 거 안 배웠는데 수동이 피동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인수잖아요. 인공 수동 면역. 인수가 하나 있다. 효력은 빠른데 약발도 짧어. 그거는 인수라는 거. 전염병이 만약에 발생됐어. 그랬을 때 효력은 빠른데 약발도 짧은 거. 인수, 인공 피동 면역이라는 거, 인공 수동, 인공 피동 면역이라는 거. 이게 뭐 국가고시에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려우니까 이런 거는 빼시고요. 알고 있는 것만 잘 맞히시면 돼요. 날짜 피임법 중에서 최단 월경주기 나오고 최장 월경주기 나왔어요. 이때 피임을 위해서 성교를 피해야 할 기간을 물어본 거는 한마디로 배란기를 물어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일단 짧은 주기에서 못 빼고 긴 주기에서 못 빼요. 맨날 헷갈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18과 11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짧은 주기에서 18 뺄까요? 긴 주기에서 18 뺄까요? 단물 빨아먹고 버리냐? 18 이렇게 외웠잖아요. 단물 빨아먹고 버리냐? 18.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합니다. 야, 단물 빨아먹고 버리냐? 18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짧은 주기에는요 18을 빼고요. 긴 주기에서는 11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빼는 거예요. 빼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단 월경주기 며칠이었어요? 27일이었죠? 27일에서 18일 빼요. 그러면은 9가 나옵니다. 또 최장 월경기간 31일에서 11을 빼요. 그러면 20이에요. 그래서 9일부터 20일에는 피임이 필요하다. 이때가 배란기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 뭐 구하는 거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8 빼고 11 빼는 거는 날짜 피임법, 피임을 계산하는 숫자고요. 우리 분만 예정일은 어떻게 구웠죠? 마지막 월경 시작일을 알아야 된다. 거기다가 뭐 더했어요? 9월 7일 더했잖아요. 월에다는 9 더하고 또는 3을 빼는데 여러분 이것까지 하면 헷갈리니까 월에다는 9 더하고 1에다가는 7 더하면 분만 예정일 나온다 그랬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계산하는 거 이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날짜 피임법은요. 배란기를 피하자. 월경 주기는 다 다르잖아요. 짧은 주기는 단물 빨아먹고 버리냐 18 빼고 긴 주기에는 11을 뺀다. 그래서 요거에서 요거 사이가 배란기니까 이때 피임해야 된다 이 얘기고 분만 예정일은 분만 시작일에서 9월 7일을 더한다. 월에당 9 더하고 1에다가는 7 더해서 연도 넘어가면 다음 연도 몇 월 며칠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서 전파 가능성 전 2, 2급이죠. 그냥 이렇게 딱 나오면 돼요.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격리가 필요하다. 2급 감염병이죠.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 거 3급도 있어요. 3급은요. 계속 감시라는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2급은요. 전파 가능성 격리가 필요해. 이거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결핵, 홍역, A형 간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2급입니다. 2형 간염, 뭐 VRSA 이런 거 있다고 하지만 성홍열만 기억하세요. 열자 들어가는 거 다 3급인데 성홍열, 고양이 혓바닥, 딸기혀, 인후통이 있죠? 이거는 2급이라는 거죠. 폐렴은요? 여러분 폐렴도 2급입니다. 아시겠어요? 폐렴도 2급이에요. 혈액관리법상 혈액원이 체혈업무 시 한 번에 한 사람에게 얼만큼 피를 뽑을 수 있냐? 최대량 전혈, 체혈 피 그냥 전체적으로 뽑는 거 원래는 400ml인데 10%는 더 초과할 수 있다. 그래서 440까지 가능하다는 거. 성분 체열 뭐 혈장만 뽑나 이렇게 따르게 뽑는 거 500까지 가능하다는 거. 다종 성분 체열 600ml이다. 전열은 440. 임상적, 방사선학적, 조직학적 소견상 결핵에는 해당하지만 균검사에서는 양성으로 확진되지 않았다. 결핵은 결핵인데 균검사는 확인이 안 됐어. 음성이야. 이거는 결핵 의사 환자이다. 결핵엔 해당되니까 결핵처럼 보인다 해서 의사 환자입니다. 닥터가 아니라 모모처럼 보인다. 의사 환자예요. 그렇다면은 결핵에는 감염되어서 결핵 감염 검사 뭐예요? PPT 테스트죠. 투베르클린 반응 검사죠. 여기는 양성인데 결핵균 검사 객담 검사죠. 객담에서는 음성이 나왔어. 결핵은 맞는데
균에서는 음성이 나왔어. 아, 이게 잠복되어 있구나. 잠복 결핵 감염자예요. 그래서 양성과 음성이란 말이 둘 다 나오면 잠복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결핵 감염 검사, 투베르클린 반응 검사, PPD 테스트 같은 말이죠. 결핵균 검사, 객담 검사. 5년마다 수립할 계획은 보통 기본적인 계획 다 5년이에요. 감염병 기본계획 5년, 정신질환자 기본계획 5년이에요. 정신질환자 실태조사도 5년입니다. 결핵관리 종합계획도 5년이고요. 구강 기본적인 계획은 5년이에요. 그런데 구강 실태조사가 3년이라서 9실삼 이렇게 암기하자고 했는데 이거 바로 직전국시에 딱 나와서 기관조 보신 분 다 맞았잖아요. 9실삼 실태조사 정신질환자 실태조사는 5년인데 구강만 3년입니다. 구강은 굉장히 이게 먹고 사는 문제고 삶의 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구강 실태조사 충치를 먹었는지 이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산부 영유아 구강 보건교육 수립은 어떻게 하냐? 웬만한 거 다 5년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2020년 상반기 국시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저 이거 전 굵은 것만 공부하잖아요. 5년이라 그랬는데 답이 매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나 틀렸지 않았겠어요? 임산부 영유아 구강의 보건교육은 매년이다. 보건교육이라고 했잖아요. 보건교육. 임산부나 영유아는 보건교육을 매년 한다 이겁니다. 웬만한 교육 다 5년인데 9실삼 구강 실태조사는 3년마다 하고 임산부 영유아 중요하지 않습니까?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래서 영유아를 보건교육하는 건 매년 한다.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특이한 건 암기하셔야 돼요. 의료기관에서 개설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 벌금 얼마일까요? 500만 원입니다. 과거에 500이어서 혹시 1000으로 올랐나? 제가 이제 은하출판사에 확인했는데 여전히 500이더라고요. 의료기관에 개설될 수 없는 자 누가 있어요? 개설 누가 합니까? 의사 하잖아요. 조산사 하잖아요. 간호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 선생님이 나 의료기관 개설하고 싶어도 내가 간호사라서 안 된다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이게 고용돼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혹시 세진 않네요. 부동 환자가 움직이지 못한 환자가 갑자기 일어났어. 체위성 저혈압이 유발되는 이유는요. 순환의 변환으로 심박출량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심박출량이요. 심장에서 피를 꾹 짜주는 그 양입니다. 피를 꾹 짜줘야 전신으로 혈액이 돌죠. 심박출량이 감소되니까 순환이 안 되니까 체위성 저혈압, 어지럽다 이거예요. 체위성 저혈압을 유발하는 이유는요. 심박출량이 감소되어서이다. 또는 하지 정맥 우려를 있어서이다. 순환이 변환되어서이다. 하지에 피가 몰려서 순환이 안 된다. 순환이 안 돼서이다. 이럴 때는 체위를 변경하는 게 좋습니다. 체위성 저혈압 같은 경우는요. 갑자기 일어나는데 어지러워. 그럼 다시 앉으면 돼요. 누워있다 일어나는데 어지러워. 다시 누우면 돼요. 직전에 자세로 간다. 벌칙 총정리 해봤어요. 여러분 빈칸 넣으면서 한번 맞춰보자고요. 여러분 그 혈액 매매 행위 벌칙 얼마일까요? 이거 직전국시에 나와서 기관조에서 찝어줘가지고 이거 여러분 다 맞으셨어요. 55입니다. 혈액 매매. 혈액을 사고 팔면 안 돼요. 헌혈증을 기부는 할 수 있죠. 사고 팔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혈액 매매 행위는 55라는 거. 또 결핵 관리 업무 중에 환자 비밀을 누설했어. 어머 어제 유재석 왔었잖아. 유재석 결핵 걸렸어. 이거 바로 33입니다. 아시겠어요? 환자 비밀 누설. 결핵 관리 업무 중에 뭐 환자 비밀 누설했다. 그냥 환자 비밀 누설했다. 33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건 뭘까요? 피를 뽑았는데 어머머머 이 사람 에이즈 걸렸어. 어머머 연예인 누구 왔었는데 피 뽑았는데 부적격 혈액이더라. 에이즈더라. 이거는 얼마일까요? 이것도 환자 비밀 누설에서 33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거는요. 2예요. 체열 금지 대상자. 이 명부를 작성하거나 관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혈액관리법에서 이 비밀을 누설하면은 2이고요. 그냥 환자 비밀 누설하면은 33이에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간호조무사는 환자 비밀 누설하면 33인데 요양보호사는 대상자 비밀 누설하면 2예요. 여러분 간호조무사니까 33을 기억하시고요. 혈액관리법에서 체열 금지 대상자 뭐 있어요? 에이즈, B형 간염, C형 간염, ABC, TB
ALT 아닙니까? 이게 부적격 혈액이잖아요. 그래서 에이즈, B형 간염, C형 간염, 백혈병 환자 아닙니까? 인체티 림프 영양성 바이러스 검사, VDRL, 매독, ALT, 간 기능 검사. 이런 게 나쁘다 했을 때 이 명부 보고서는 비밀 누설하면 2라는 거. 이거 다르니까 좀 알자고요. 장발장치 사진 제가 놨어요. 뭐예요? 정신질환자에게 노동을 강요한 자 33이다. 물론 장발장이 정신질환자는 아니지만 감옥 가가지고 맨날 일만 했잖아요. 노동 강요하면은 33이에요. 장발장 비밀 누설하면은 3천만 원 나와가지고 3천만 원 가지고 가게 차리면 됐을 건데 여러분 또 맞춰보세요. 전염성 결핵 환자가 백화점에서 일합니다. 업무 종사했어. 그거 일하면 안 되잖아요. 전염성 결핵이니까. 음압병리실 가가지고 치료받아야 되는데 나는 벌어먹고 살아야 돼가지고 일했어. 그거 위반하면 벌금 얼마일까요? 1,000만 원입니다. 전염성 결핵 환자가 업무 종사 위반했어. 그러면은 1,000만 원이라는 거. 월급 1,000만 원 못 받으면은 일하지 않는 게 낫겠죠. 또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서 의료행위한 거 500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의원이나 병원에서요. 감염병 환자 신고해야 되잖아요. 1급은 즉시 신고하고 2, 3급은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4급은 7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데 그 병원에서 신고 안 했어.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면 벌금이 얼마일까요? 1, 2급은 500만 원 내야 되고요. 3, 4급은 300만 원 내야 된다고 합니다. 선생님, 우리 애기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태아 성감별 8개월 이상부터 알려줄 수 있습니다. 벌금 얼마일까요? 아우, 환자분, 이거 저 말씀드리면요. 저 벌금 2천만 원 내야 돼요. 태아 성감별. 행위 금지. 태아 성감별 알려주면 벌금 2천만 원이라는 거. 역학조사 거부했어. 벌금 얼마일까요? 코로나 지금 역학조사하는데 요즘엔 하진 않죠. 근데 초반에 역학조사할 때 그거 거부하고 이러면은 그때는 벌금이 2천이었어요. 역학조사 거부는 벌금이 그때는 2천이었다는 거. 근데 치료 거부했어. 그냥 격리 조치 거부했어. 그러면은 1,000만 원인데 역학조사를 거부했다는 거는 더 많은 사람에게 옮길 수 있잖아요. 그거는 2천만 원이라는 거. 이 정도만 알고 갈게요. 전염성 결핵 환자 업무 종사 위반했어? 1,000만 원. 그렇게 쓰지 않다는 거. 그냥 거부 1,000만 원, 역학조사 거부 2천만 원, 정신질환자 노동 강제로 시킨 거 3천만 원. 여러분 또 하나 센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정신질환자를 유기했어. 이거 5천만 원입니다. 정신질환자 유기했어. 보호 의무자가. 이거 벌금 5천만 원이에요. 꽤 쓰죠? 5천만 원 없으면 감옥 5년 가야 돼요. 정신질환자 일 시킨 게 33이었잖아요. 노동 강요. 근데 폭행했어, 가해행했어. 그러면은 오히려 더 셉니다. 그래서 이게 정신질환자를 뭔가 이렇게 학대한 거는 오히려 더 세다라는 거. 노동 강요는 33이었다는 거. 이 정도만 할게요. 신체 보호대는 보호대 억제되죠? 가능한 한 가동 범위를 넓게 한다. 억제되는 적게 한다. 여러분 또 나오면 넓게 아닌데 적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가동 범위가 뭐예요? 최대한 움직일 수 있는 범위죠. 넓게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억제되는 조금만 적게 한다 이 말입니다. 뭐 예시가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강아지 묶어놓는데 그 줄 길게 해야 왔다 갔다 하고 하지 이렇게 막 줄 너무 짧게 해놓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가동 범위는 넓게 해주고 억제되는 최소한만 한다 이 얘기예요. 머리를 심하게 부닥쳐서 뇌 손상을 입은 뇌출혈의 위험이 있는 사람은 뭐를 관찰하냐? 뇌가 다치면요 동공을 관찰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대강반사예요. 대강반사. 대강반사에 이상이 생기면은 여러분 후레쉬로 눈알 보지 않습니까? 의학 드라마 보면은 동공 크기가 뭔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면은 머리가 다친 거예요. 뇌출혈의 위험이 있으면은 동공 크기를 자주 관찰한다. 대강반사. 대강반사가 뭐예요? 빛 이렇게 눈에다가 빛을 이렇게 줬을 때 이게 작아지거나 커지거나 빛에 반응하는 거. 그게 바로 대강반사죠. 중뇌를 다치면 대강반사가 이상이 생긴다. 보행기 사용 시 손의 각도가 뭐예요? 손을 요 정도로 꺾으라 이거예요. 이게 30도. 보조자는 환자의 불편한 쪽 뒤쪽에 서서 보조한다. 불편한 쪽 뒤쪽에 서서 보조하는 거예요. 보행기만 뒤에서 보조해줍니다. 그리고 이 높이, 지팡이나 보행기 높이는 엉덩이, 둔부 높이입니다. 아시겠죠? 방포나 드레싱 세트 멸균 시 2, 30분간 짧은 시간이 소요되는 멸균은 뭐예요? 고압 증기 멸균. 이거 같은 말로
오토클레이브라고 합니다. 병원에서는요, 기관주쌤, 그거 고압 증기멸균 돌려줘요. 이렇게 안 해요. 오토클레이브 했어요? 이렇게 합니다. 아시겠죠? 오토클레이브, 고압 증기멸균기예요. 방포, 면이나 스테인레스. 이게 바로 고압 증기멸균에서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또 제가 본 국가고시 2020년에 뭐 나왔어요? 40분간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뭐야 30분이잖아 40분 아니잖아 했는데 40분까지도 맞았다는 거.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근접한 답을 구하셔야지 우리가 배웠던 그 수치에서 무조건 아니라고 틀린 건 아니에요. 왜? 30분에서 10분 더 한다고 문제 되나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인생은 교과서가 아니기 때문이죠. 멸균의 종류 이 중에 하나가 또 항상 국가고시에 나옵니다. 트렌델렌버그 포지션, 포도상구균, 포가스과제, 핵이별수과제, 뭐 메리법, 또 DO, BOD, COD 이것처럼 맨날 나오는 게 멸균 아니겠어요? 가장 많이 사용한다. 고압 증기멸균기. 가격도 적당하고 사이즈도 적당하고요. 20-30분만 하면 되니까 간편합니다. 진짜 제일 많이 써요, 병원에서. 그리고 특히나 치과는 거의 다 고압 증기멸균기입니다. 스테인레스가 가장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임플란트, 소독포 이런 게 다 면포라서 그래요. 멸균했어. 유효기간이 2주라서요. 안 쓰면 다시 2주 후에 다시 재멸균하셔야 됩니다. 수술기구, 면직류, 스테인레스, 곡반 이런 거 다 고압 증기멸균이고요. 이오가스 가장 중요한 거 고무 제품. EO, 고우 뭔가 영어로 딱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억하세요. 폴리카테터도 고무예요. 그쵸? 건열멸균은요. 거즈, 바셀린 거즈, 건열은 거즈, 그리고 파우더. 건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파우더 고압 증기멸균에 넣으면 다 빵으로 나오겠죠. 파우더가 아니라. 그쵸? 말라야 되는 거. 바셀린 거즈는 어떻어요? 화상 환자들 이거 그냥 거즈 그냥 붙이면요. 그 농 때문에 다 거즈가 딱딱 달라붙어요. 그래서 바셀린 다 바른 것으로 촉촉하게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살점 안 떨어져요. 그런데 이거 그냥 하면 됩니까? 당연히 멸균해야지 염증 안 생기겠죠. 그래서 면포다. 스테인이다. 그럼 뭐라고요? 고압 증기멸균이다. 그리고 고모하면은 이오가스예요. 또 건열멸균, 바셀린 거즈, 파우더는 건열입니다. 유리도 건열이라는 거.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시 패드 부착 위치 오른쪽 왼쪽입니다. 우리가 보는 눈은 왼쪽 오른쪽이지만 환자 대상자 기준으로는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세 글자죠. 왼쪽 두 글자죠. 무조건 이렇게 외우세요, 여러분. 말로 나와도 아셔고 그림으로 아셔야 돼요. 자동차 보조석에 탔어요. 안전벨트 어떻게 해요? 요렇게 하죠. 요 순서예요. 제발 틀리지 마세요. 오른쪽, 왼쪽, 3, 2 이렇게 기억하세요. 오른쪽 쇄골 아래, 여기 쇄골 아래, 그리고 왼쪽 가슴 아래 또는 왼쪽 적복지 아래이다.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 위치 맨날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사람 살려야 되는데 이 위치 모르면 돼요? 이거 머리를 기억하지 말고 그냥 오른쪽, 왼쪽, 3, 2 이렇게 기억하세요. 요실금으로 수술받은 환자가 수분 섭취를 해야 되는 이유는요. 수분으로 인한 감염 예방을 위해서이다. 물을 먹으면 감염 예방됩니다. 염증에는 물을 많이 먹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온찜질 하면은 안 돼요. 맹장일 수 있죠. 맹장염, 배 아플 때 온찜질 안 했어요. 염증에는 물을 많이 먹는다. 온찜질은 하지 않는다. 또 빼곡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방법. 일단 모든 전자기기는 전원을 켜야 돼요. 여러분 이 순서도 맨날 모르시더라고요. 전원 켜고 패드 부착하세요. 아시겠죠? 어떻게 부착해? 3, 2 오른쪽 왼쪽이요. 그리고 나서 모두 물러나세요 한 다음에 심장 리듬 분석해요. 이 사람의 몸에 저기 사람들이 주물러주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리듬 분석하면 이 사람 저 사람 거 다 분석될 거 아니에요. 다 손 띄세요. 이 얘기입니다. 손 띄고 이 사람 자체만의 리듬을 분석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세동 버튼 눌러서 시행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쉬는 시간 심폐소생술을 하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 그거 기억나시죠? 사람 쓰러져 있어요. 반도, 가기, 인상. 어깨를 두드립니다.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언어적 자극을 한다고 하죠. 그리고 나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거기 노란 티 입으신 분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파란 티 입으신 분 자동 심장 충격기 좀 갖다 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폐소생술 들어가잖아요. 기도 유지
가 중간에 있고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이 심폐소생하는 거 아닙니까? 가슴 압박 하죠. 30. 인공호흡 하죠. 2. 이렇게 하고 상태 확인하면서 사이클 2분 간격으로 돌리죠. 이렇게 반도각이 인상 순으로 의식이 없는 대상자를 살리는데 중간에 자동심장 충격기 왔어요. 그러면 지체 없이 전원 켠다. 이것도 국가고시 나왔었죠. 예. 자동심장 충격기 의식 있는 사람한테 하면 큰일 나죠. 호흡이 없는 심정지, 심장 정지한 사람한테만 합니다. 오른쪽 왼쪽에 붙였죠. 모두 물러나세요. 환자에게서 손을 떼는 것은요. 심장 리듬 분석할 때 이것도 국가고시 단골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세동 시행할 때 환자에게 떨어져 있는지 확인하고 즉시 실시하고 또 가슴 압박은 항상 한다. 이 리듬 분석할 때만 빼고는 가슴 압박은 항상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거는 2분 간격으로 사이클이 돌아가요. 계속 자동적으로 반복시켜야겠죠. 언제 그만둡니까? CPR.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해서 인계할 때까지 계속 하고요. 이 사람이 죽었을 때까지는 하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까지는 하는 거예요. 죽으면 그만두는 거예요. 좌욕은요. 5분에서 10분 합니다. 영, 좌, 침. 영하목욕, 좌욕, 침상목욕 5에서 10분 짧게 해요. 의자 위에 걸터 앉는 자세가 좋고 쪼그리는 거 아니다. 걸터 앉아라. 물의 양은 넓은 대야에 3분의 2 정도만 담아라. 3분의 2 요 정도만 담아라. 좌약은 실온 보관해라. 온도가 낮으면 약효가 떨어지니까 냉장고에 넣지 않는 거 좌약. 만약에 냉장 보관했으면 다시 녹여야겠죠. 실온에. 6세 화나가 체온이 39도이다. 열을 내리려면 어떻게? 옷도 벗기고 통풍과 환기를 시키고 체온보다 2도씨 낮은 스펀지 목욕이 좋다. 2도씨만 낮추는 거예요. 알코올로 목욕한다. 알코올로 체온을 낮출 때는요. 30에서 50%죠. 우리가 소독할 때 알코올 농도는요. 70에서 75%죠. 또 처치 후 체온 언제 재요? 30분 후에 잰다. 요것도 중요합니다. 열 내린 다음에 바로 재는 게 아니라 30분 후에 잰다는 거. 뚜껑이 있는 소독 용액은 용액을 따라 버릴 때 조금 버린 후에 따른다. 그 입구가 오염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멸균을 유지하기 위해서. 뚜껑은요. 뚜껑을 이렇게 열었어요. 그럼 뚜껑은 어떻게 해요? 들고 있을 때는 이 내면이 아래로. 그런데 바닥에 놓을 때는 내면이 위로.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그냥 이렇게 놓으면 여기 묻으면 오염되니까. 뚜껑은 바닥에 놓을 때 내면을 위로. 이 말입니다. 용액이 남아있을 경우는 버린다. 다시 붓지 않는다. 그리고 라벨이 있어요. 라벨은 내 손 쪽으로 쥐고서는 라벨이 없는 쪽으로 따라요. 왜? 라벨 여기다 질질 묻으면 뭔 약인지 안 보이니까. A형 간염 환자 식기를 세척 소독할 때 어떻게 해요? 설거지 하고선 끓입니까? 끓인 후 세척한다. 끓인 후 씻는다. 그러면은 설거지 안 하고 막 그 반찬 막 찌꺼기 다 묻은 거 그 상태로 끓여 찝찝하게? 맞아요. 끓인 후 세척해야지. 이거 씻다가 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식기를 끓이고 나서 설거지한다. 좀 특이하죠. 그래서 과거에 많이 나왔다는 거 요즘에는 뭐 나오진 않더라고요. 인슐린 피하 주사 SC죠. 인슐린은 어디에 주사하면은 흡수가 빠르고 다른 부위에 흡수가 빠르고 좋을까요? 복부래요. 허벅지가 아니네요. 복부에 주사한다. 인슐린 복부에 주사합니다. 그리고 태반 주사 같은 경우도 혼자 놓거든요. 배에 많이 놓습니다. 폐결핵 환자의 객담 검사 시 활동성인 경우 활동성이면은 음악 격리해야 되잖아요. 전염력이 높다고 봅니다. 객담 검사 왜 해요? 활동성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다. 환자가 퇴원 후 신규 환자가 도착하기 전에 소독하는 방법은 매트리스와 침대는 뭘로 닦고 말립니까? 소독수. 뭐 알코올 같은 걸로 닦지 않겠습니까? 알코올로 이렇게 칙칙 뿌리지 않겠어요? 산후 운동, 자궁 내의 태아의 위치 교정, 월경통 완화는 뭐죠? 이 자세, 수룡이. 체위 문제 무조건 한 2문제 나옵니다. 수룡이가 아직 안 나왔어요. 위관 영양액 확인하는 방법 뭐 있어요? 위관 영양액 우리가 이제 콧줄로 대상자들이 이제 의식이 없거나 이제 그럴 때 콧줄로 밥을 주는데 이 위관 영양, 비위관 영양, 경관 영양, 경관 영양, 관이 지나간다. 비위관 영양. 코로 들어가서 위로 들어간다. 비위관 영양, 위관 영양 다 같은 말이죠. 삽입 길이는요. 일단 코끝, 귓바퀴, 그리고 검상돌기까지 들어갑니다. 코끝, 귓바퀴, 검상돌기. 이게 최근 국시에 나왔어요. 이 길이는 어떻게 되냐? 코끝부터 이 귓바퀴를 돌아가지고 이 검상돌기, 이 몸통의 검상돌기까지 이 길이가
위관 영양의 길이라는 거. 체위는요, 상체를 올려줘요. 좌위, 반자위. 고개는 살짝 숙여줘야 좋습니다. 중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하는 거죠. 코에도 부드럽게 윤활제 삽입해줬었죠. 이게 위에 들어갈 수도 있고 폐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잘 들어갔나 확인하는 방법 뭐 있죠? 일단 물그릇에 담굽니다. 위관 끝을, 이 끝을 물그릇에 담갔을 때 뽀글뽀글 기포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폐로 들어간 거예요. 주사기에다가 공기를 넣습니다. 물 넣는 게 아니에요. 공기를 5에서 10cc 넣습니다. 그러면 꼬르꼬르 소리 나면 이거는 위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청진기로 대보죠. 그리고 위액을 뽑아봅니다. 그래서 물이 나왔으면 위로 들어갔구나. 내용물이 나오면 정상이구나. 물그릇에 담그고요. 공기를 집어넣습니다. 물 넣는 게 아니에요. 공기예요. 그리고 위액을 뽑아봅니다. 이게 확인하는 방법이다. 위에 잘 들어갔구나. 사실 이 위관영양 콧줄 하면은 폐렴, 흡인성 폐렴이 정말 잘 걸립니다. 요양보호사 동기 중에서 이렇게 그 사지마비된 그 뇌출혈로 2번 쓰러지신 어머님을 모시는 동네가 있어요. 어머님이 수시로 흡인성 폐렴이 걸려서 고열이 나고 해서 입원했다가 또 퇴원하시고 이럽니다. 아무리 잘 집어넣어도 이게 폐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흡인성 폐렴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항상 누워있는 와상 대상자들은 결국은 폐렴 때문에 합병증으로 많이 돌아가시고 욕창 때문에 감염이 돼서 폐혈증이 많이 생기세요. 그래서 이런 합병증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하다는 거. 위관 영양 수행 시 소화되지 않은 영양액이 100cc 이상 나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주입합니다. 재주입해요. 그리고 의사에게 보고하고 영양액 주입을 연기한다. 소화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이만큼을 넣는데도 그대로 있다는 건. 그쵸? 다시 주입한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처럼 뽑아봤을 때도 다시 주입합니다. 왜? 수분과 전해질이 손실되면 안 되니까요. 무의식 환자나 구강 섭취가 불가능한 환자, 위장 감압을 위해서 위세척할 때 위관을 이용한다. 이제 무의식 환자, 또 입으로 못 먹는 환자, 또 위장의 감압을 위해서 위관을 이용을 한다고 하네요. 위관의 삽입 길이는 코끝, 또 귓바퀴 또는 귓볼에서 검상돌기까지이다. 위관 삽입 시 수용성 윤활제 코에다가 바르죠. 또 물, 생리식염수를 바르고 위관을 돌리면서 중력에 의해서 부드럽게 삽입하고요. 자세는 상체를 올린 상태에서 하는 게 좋겠죠. 위관 영양 자세는 기도 흡인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상체를 적어도 45도씨는 높인다. 또는 체에는 뭐가 있어요? 파울러시 체위 또는 반자위 또는 좌위도 괜찮죠. 위관 영양 주입 중 호흡곤란 하면은 무조건 중단하고 보고해야 되죠. 그쵸? 중단한다. 호흡곤란, 구토, 구역질, 기침, 발열, 청색증 시 무조건 주입은 중단하고 보고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수혈 받고 있었어. 부작용 왔어. 15분 이내에 부작용 많이 온다고 했죠? 무조건 중단하고 보고하세요. 경구 투약 시 주의사항은 지정된 시간에 투약하는 것이다. 정근피경, 정맥주사, 근육주사, 피하주사, 경구. 이게 뭐예요? 약발이 빨리 받는 순서죠. 정맥이 가장 빨리 받고요. 근육이 받고 그 다음에 피하가 받습니다. 경구 먹는 게 1시간 걸리니까 제일 늦다. 편도선 절제 수술 후 적절한 시기는요. 차가운 유동식, 연식이다. 그리고 네카라 해주잖아요. 아이스 네카라. 산소 텐트, 금시초문이네요. 텐트 안에 산소가 있다. 이것을 이용한 산소 공급 치료 시 가장 유의할 점은요. 산소가 있는 곳에 불이 있다. 폭발성, 인화성이 있는 물건에 반입을 금해라. 라이터, 향초 이런 거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호흡기 질환 하나가 산소 텐트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문 열었다 닫았다 하면은 저산소증 걸리겠죠? 불필요하게 자주 열지 않아요. 물이 막 이렇게 습기가 맺혀 있으면요. 마른 걸레로 닦아줍니다. 왜? 한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애기들이 좋아하는 익숙한 장난감 미리미리 넣어줘야 돼요. 물건 수시로 막 집어넣느냐고 문 열면은 이거 뭐 지퍼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텐트에. 안 된다. 산소 텐트는 불을 조심해라. 라이터 조심해라. 능동적 관절 운동에서 어깨 관절 운동은 뭐뭐뭐 운동이 포함된다. 이런 게 이제 모의고사에 있어서 한번 풀어드리는데요. 굴곡, 신전, 외전, 외회전이 포함이 된다. 굴곡, 각이 좁아지는 겁니다. 각도가. 그래서 안녕하세요 인사할 때. 그리고 신전, 뒤로 이렇게 제낄 때 각도가 늘어날 때죠. 외전, 정중선에 가까워지면 내전, 멀어지면 외전이죠. 외회전. 그리고 회내는요. 팔꿈치 운동입니다. 공손 회내,
제가 이렇게 외웠어요. 하도 안 돼서. 공손 회내에 공손하게 팔을 앞으로 이렇게 모아주는 거. 그게 회내입니다. 제가 회내, 회외 영상을 네이버에서 찾았어요. 여러분 한번 보실게요. 요골이 회전하면서 손바닥을 뒤집는 운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손의 회외 운동이란 회전했던 요골이 다시 돌아오면서 손바닥이 앞 또는 위쪽을 향하게 하는 운동을 의미합니다. 회내와 회외의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예, 그래서 회내, 회외는 팔꿈치 운동이지 어깨 운동이 아니라는 거. 어깨 운동은 굴곡, 신전, 외전, 외회전이다. 소변, 배양검사, 멸균적인 인공도뇨, 멸균시험관. 소변 배양검사 하면은 무조건 배양은 멸균, 무균하고 연결하라고 했다. 제가 이거 맨날 강조해 드렸는데 직전 국시에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의고사 6회차에 있잖아요. 배양검사는 멸균시험관에 채취한다는 거, 무균으로 해야 된다는 거. 배양이면은 그 균을 증폭시키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로 따지면 PCR 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게 멸균통에 보관해야지 일반 통에 했다가는 그 통에 있는 균들을 증폭해서 검사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담배에 이어 두 번째로 흔한 폐암의 원인은요. 라돈. 내 돈으로 담배 산다. 담배에 이어서 두 번째 폐암의 원인은 라돈이다. 우리나라 사망률 1위가 폐암이래요. 소리 없이 번진다. 장기 요양급여에서 시설급여의 종류는요. 노인 요양시설, 노인 요양 공생, 공동생활가정이 있어요. 공생 이렇게 기억하세요. 여러분 시설급여의 종류, 장기 요양급여의 종류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급여에는요. 요양시설과 요양공생, 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차이도 국가고시에 잘 나오죠. 공동생활가정은요. 웬만큼 이 대상자가요. 그러니까 등급은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상태가 좀 좋아요. 그래서 대상자를 9명 이내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홈이라고 하거든요. 노인 2.5명당 직원이 1명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노인이 10명이면요. 직원 4명 있어야 돼요. 그래서 노인을 9명만 받습니다. 그럼 직원 3명만 있어도 되겠죠?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은요. 그룹홈이다. 9명 이내이다. 이것도 국가고시에 나왔고요. 노인 요양시설은요. 그러면 입소자는 10명 이상이다. 보통 여러분 요양시설이 요양원이잖아요. 요양원 검색하면요. 입소자 30명만 받는다. 뭐 55명 받는다. 70명, 80명 요 정도 규모입니다. 10명 이상이면은 요양시설이고요. 9명까지만 받으면 공동생활 그룹, 공생이에요. 그룹홈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시설급여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여러분 재가급여에는 뭐가 있죠?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또 복지용구 대여나 구매, 방문 간호가 있어요. 특별현금 급여에는 가족 요양비가 있다. 부동환자, 마비환자, 무의식 환자에게 침상 목욕을 하면 물의 온도는요. 침상 8, 9였죠? 8, 9 뭐 더하기 뭐죠? 43에서 46을 더하면 8, 9였어요. 이게 침상 목욕물 온도는 좀 중요합니다. 실내 온도는 2, 3도, 목욕 시간은 0 좌침 5에서 10분이었어요. 침상에 있는 환자 짧게 해야 감기 안 걸리니까요.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합격!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간조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